예, 가보시죠. 다음은 책 230쪽입니다. 230쪽에 6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먼저 네모 1번 환지 계획인 거죠. 쭉 표시하고 메모할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쭉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네모 1번 환지 계획, 양구 1번 환지 계획 작성과 내용.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 표시요.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표시요. 환지 설계. 동그라미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표시요. 환지 명세. 동그라미 2번 환지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명세. 무슨 명세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세부 목록 쓰시고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트인 거죠.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목록을 쭉 써놨다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표시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동그라미 3번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끝에다가 종전 토지 쓰시고요. 옛날에 땅 어디를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요.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 명세. 근데 이건 뭐 법이 엉망인데 그건 뭐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동그라미 5번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 표시요. 입체 환지 건축물의 명세 표시요. 명세와 법 규정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이 있고 뭐 동그라미 5번에다가 뭐 아파트 한 채 쓰시는데 아파트 한 채보다도요. 그냥 뭐 101동 307호도 좋고 뭐 105동 사시는 분은 105동 309호를 써도 되고요. 결국 아파트 한 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지가 땅 대신에 땅 바꿔주는 건데 새 땅 대신에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은 기타 사항이고요. 다음 쪽 와서요. 양괄호 2번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방과 1번 원칙, 적응 환지 표시하시고요. 적응 환지라고도 하는데 땡땡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까지 다 표시요. 종전의 토지와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진다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 표시요.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인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는 좀 보도록 하시죠. 참고사항에 환지계획 기준이 있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한다. 1번에 평면 환지 표시요. 평면 환지. 환지전 토지 표시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표시요.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땅 대신에 땅으로 넘어간다고요. 2번 입체 환지 표시요. 입체 환지. 땡땡 환지 전 옛날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표시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아파트 101동을 통째로 다 주는 게 아니죠. 아파트 한 채 주니까 101동 307호 한 덩어리를 한 토막을 주는 거죠. 그것을 구분 건축물이라고 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 표시요. 평가식. 괄호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평가 가액 표시요.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원칙 표시요. 원칙으로 하되 환지 방식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 표시요. 면적식. 괄호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다를 적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여기까지면 됐고요. 이제 다음 장 가시죠. 233쪽. 방과로 2번 예외는 이제 곧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 장 와서요. 235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의 용지가 있고 동그라미 4번 채비지 등이 있는데 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적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 표시해요.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배 충당 표시해요. 경배 충당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뒷내용은 생략하고 뒷문장은 생략하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아래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주시고요. 즉 보류지 묶어놨다고요. 보류, 유보인 거죠. 보류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비지와 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지는 거기 뭐 경비에 충당한다고 써져 있었죠. 자, 우선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다시 책은 그러니까 2장 앞으로 하세요. 230쪽으로 오시고 그 그림을 다 그러니까 쫓아가시려면 그리시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냥 설명은 설명대로 좀 충분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법조문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설명을 이해하시는 게 초점이고 뭐 그림을 꼭 옮겨 쓰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자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계획 뭘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종전 토지 소유자 A, B 등등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을 써내는 거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신장로를 어느 방향으로 낸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데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관청의 도장을 받습니다. 설계도가 어떤 모양일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아요. 큽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실시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요.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옆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 시가지의 모양이 당연히 정해지는 거죠. 모양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땅값 그리고 이후 주민의 삶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관청에서요 있는 대로 한번 이러저런 모양을 다 그려봤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개론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시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저 경기도 그러니까 군포 옆에 3번이 있죠. 3번 신도시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그러니까 그 전철이 쭉 흘러가요. 전철 내려가고 국도 3호선 성남대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청계산 자락이어서 저쪽으로는 많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이쪽도 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생활은 저 큰 길가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은요 그냥 그대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3부는 그러니까 그 방사형이라고 하죠. 거미집 비슷하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로 이제 신도시를 짰습니다. 그럼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도, 실시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산자락이 있으니까 이쪽 교통은 어려워요. 그 모든 중심이 이쪽으로 다 전철역이 있고, 그러니까 상업적이 다 이 전철역 주변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파트 단지고요. 아파트 단지에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서는 그러니까 1번 땅하고 2번 땅하고 3번 땅하고 어느 땅값이 비쌀까요? 1번 땅값이 비싸죠. 중심지를 향해서 가까이 있는 쪽이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도 여기로 가는 게 거의 버스가 없어요. 모든 버스는 다 이리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이리 가는 것 자체가 거의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거의 의미가 없고요. 택시나 승용차나 다니지 버스는 다 아무튼 저쪽 길로 나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일산은 처음부터 바둑판 모양으로 짰다고요. 바둑판 모양으로 짰으니까 처음에 어디를 가는데요? 여기를 가야 된다고요. 근데 가다가 옛날 뭐 8688이니까요. 내비게이션 절로 없었죠. 가다가 건너갔어요. 여기를 꺾어졌어야 되는데 놓치고 올라갔어요.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뺑 돌아가면 여기잖아요. 여기 가야 되면요. 돌아가면 되고요. 여기 가야 되면요. 돌아가면 되고요. 그래서요. 다 똑같아요. 여기는 모든 땅들이 가치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둑판 모양이니까 다 똑같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일산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건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에 B라는 건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C라는 건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 건물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뭐요? 일산에 그 이제 일산 처음 입주했을 때 뭐 그 친구들 보면은 그 특히 3살짜리 5살짜리 여자 애기들이요. 애기 아빠가 야 뭐 이번 주말에는 뭐 서울랜드를 갈까 용인 에버랜드를 갈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고 싫어 나는 서울랜드 싫어 에버랜드 싫어 저기 신데렐라 궁전에 데려다 달라고요. 얘네들은 계속 저 신데렐라 궁전만 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일산 한가운데 신데렐라 궁전이 있다고요. 막 밤에 번쩍번쩍합니다. 애기 아빠는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어디니까요? 모텔들이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막 난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딱 2차로예요. 이쪽 편도 1차로 편도 1차로 이거 2차로 놓고 이쪽이 아파트 단지 이쪽이 상업지역이고 여기에 모텔들 쫙 들어서 있습니다. 밤마다 여자 애기들은 저 신데렐라 궁전만 그리고 있는 거죠. 주변 아파트 집값들 별로 좋을 리가 없죠. 도서관, 문화센터가 있으면 그 주변 값들은 뛰게 되고요. 땅이 똑같은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게 되는데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다 균등한 조건이니까 여기에도 이런 공동체 저기에도 저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에는 이러저러한 그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동체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분당은 다 저기밖에 없는데 저기는 다 백화점 전철역마다 백화점들 큰 대형마트가 있고요.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이렇게 동종체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비싸면 쫙 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당연히 전철역이 있고요. 분양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3분에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이 전철역 주변으로 쫙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임대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그 왜 집값이 비싸거나 아주 뭐 소득이 높은 분들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도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쭉 가라앉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시가지를 짜냐라고 하는 게 뭐 그 땅값뿐만이 아니라 이후 사람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이 정해진 거죠. 그런 거는 딱 어떻게 모델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목적의 신도시냐가 이제 더 초점이 되는 건데요.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딱 장단점을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 다정하게 사는 데는 아까 보셨듯이 일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모양이 그러니까 그 살기에는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일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자유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당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분당은 바로 이제 강남 아래여서 이제 비싼 거고요. 그러니까 그 생선가시도 아니고요. 생선가시는 양쪽이라도 있잖아요. 고갈비요, 고등어갈비요. 생선가시는 양쪽으로라도 있는데 이건 양쪽도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당은 뭐 썩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강남에 가까워서 그것 때문에 비싼 것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 여기까지 왔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계획 설계도에서 다 정해져 있죠. 반듯반듯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는 걸 다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한테 이쪽 1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 그러니까 이쪽 15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그렸던 그림을 좀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요 이제 종전 토지인 거죠. 결국은 종전에 토지가 이랬는데 여기다 한다 하고 정한 거죠. 개인 땅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보다는 공적인 시설이 훨씬 더 들어와야죠. 신장로도 크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청, 그러니까 보건소, 세무서, 공원 등등이 옛날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공적시설이 60이 들어왔다고 치죠. 그러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는 거고요. 40이 되고 이 비율은 사업마다 다 다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다 땅이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나는 반토막 나기 싫어. 그래서 나는 우리들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75 그리고 여기다 25 하면은요 면사무소에다가 무슨 마을회관 하나 더 들어온 거밖에 없잖아요.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별로 되지 않았다고요. 땅값이 뛸 리가 없는 겁니다. 별로 뛰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관청에서 여기다 공적시설 80 잡으면 이건 나쁜 사람들이죠. 지네들이 해야지. 개인들 땅 잔치에다가 공적인 걸 업어타면 안 되고요. 그 비율은 사업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뭐 한 예로 60, 40이 있고, 먼저 이 숫자도 뭐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979년 잠실 숫자예요. 서울 잠실이요. 8688 1기 신도시부터 수용이니까 79년까지는 무슨 사업이에요? 환지 사업이었습니다. 잠실 개발수가 환지 사업 하기 전에요. 잠이 무슨 잠자예요? 양잠업. 누에 잠자죠. 그러니까 누에 뭐 먹고 자라고요? 뽕 먹고 자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뽕1, 뽕2, 뽕3 찍고 있었다고요. 이대근 씨, 이미숙 씨 그 영화 있잖아요. 그냥 뽕 찍고 있던 동네였어요. 그냥 뽕나무고요. 영화 뽕이나 찍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엑스트라 한번 하시고 뭐좀 막걸리값 받으시고 그러던 동네였다고요. 지금 거기에 뭐 123층 들어서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불러요. 아까 책 첫 뒤에서 표시를 했었죠. 보류지에는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구청 보건소 그런 공공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옛날에 개인들이든 공적이든 이 마을 전체의 땅 잔치를 위해서 60만큼은 내놔야 된다. 60은 묶어둬야 된다. 보류지. 그런데요, 채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사업 비용에 충당할 땅이다 라고 돼 있죠. 먼저요, 땅이 반토막 납니다. A가 1000제곱미터 만원. 그런데 A가 얼마를 받게 되고요? 500제곱미터. 근데 땅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원 되니까 땅 떼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치자고요. 10억 비용이 드는데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개발되지 않은 곳인데 여기에 100명이 살고 계신다고 치자고요. 100명, 뽕치는 할머니 돈 많이 있으세요. 여기 10억이 드는데 100명 나눠서 100으로 나눠서 할머니 1000만 원 내세요. 할아버지 1000만 원 내세요. 할머니가 1000만 원 그냥 혈자리에서 바로 꺼내줄 수 있어요? 없다고요. 이놈아 누에나 갖고 가. 누에 한 주먹 주보세요. 이 누에 팔아갖고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에 주워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때때마다 누에는 얼마씩 줄 테니까. 도대체 돈을 걷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를 빼놓고요. 10,000제곱미터를 빼놔서 사업 끝나면 얼마라고요? 10만 원에 팔게 되면 얼마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땅 중에서 일부 땅을 뭐라고 정해서요? 채비지라고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을잔치를 하는데 돈을 내서 돼지를 사서 돼지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콩 모아서요, 콩 5마리 팔아서 그 돈 갖고 닭을 사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땅 팔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환지 사업인 거고요. 환지 사업의 이제 기본 모델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엎쳐져 있는데 이 환지 계획만 뽑으면 다음 도면 넉 장이 되는 겁니다. 환지 계획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튼 또 그러겠죠. 옛날에 A, B 각각 어디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도 있고 조합원에게 줄 땅도 있죠. 저기에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로나 그러니까 도서관이 곳곳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쪽으로 몰면 이쪽만큼은 공적인 땅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나누어 준다. 근데 그러니까 개발사업 자체가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땅만 빤듯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땅을 빤듯하게 내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요. 지금 조합원에게 줄 곳이 어디예요? 이쪽을
조합원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쪽을 조합원에게 줄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100명 있었는데 이 덩어리를 통째로 주고 뭐 100분의 1 지분으로 갖고 가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각 개인마다 끊어 정해서 주는 거죠. A한테는 여기 1블럭에 1번 땅을 준다. B한테는 여기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여기에 C가 있었는데 C는 땅 받아봤자 조그마합니다. 그 찌끄만 땅 갖고 뭐 하기도 귀찮다고요. 거기다가 뭐 허가받아서 건물을 짓고 큰 거면 모르는데 조그만 짓고 거기서 혼자 살기면 좀 남고 새들여서 뭐 어떻게 하느냐. 아이 그냥 난 싫어. 그냥 나 아파트 들어갈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아파트 101동 307호에 들어가겠다고요.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환지계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새 아파트 어디를 주는지 정해놓는 게 환지계획의 핵심인 거죠. 전체 땅 중에서. 그리고 누가 받아가냐? 왜 이 사람들은 받아가는데? 아 옛날 주인이었잖아. 옛날 토지대장이요. 토지등기부 딱 복사해놓고요. 어디 준다. 실시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 계획이 있었고 그 두 번째 계획에다가 여기에다가 1 아니 A, B, C 이것만 써놓은 거죠. 그것만 써놓은 겁니다.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주고 이쪽은 공적인 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려운가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전체 땅 중에서 공적인 땅 조합원에게 줄 땅이 있고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 이게 환지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소련말이 어려운 거죠. 뭐 소련말로 가는 겁니다. 소련말 보시면 책 230쪽이요. 다시 앞으로 와서 230쪽 제6절 대문 1번 환지계획에 양과 1번 박스가 있죠. 그러니까 칠판요. 1번 환지는 조합원에게 환지는 이쪽 땅으로 잡는다. 동그라미 1번 이 도면을 뭐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 뭐요? 소리 내시고요. 환지 설계 조합원에게 환지 새 땅은 이쪽으로 잡아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지 명세 칠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몇 번째요? 환지 새 땅 세부 목록 새 땅 어디 줄지 세부 목록 두 번째인 거죠. 환지 명세. 그러니까 3번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가 내용은 종전 토지 명세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중에 어떤 거요? 첫 번째 옛날 땅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 명세를 지금 청산대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4번요. 공적인 땅은 여기로 잡는다. 몇 번째 그림이요? 네 번째 그림이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책 뒤에서 표시를 했듯이 보류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를 정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사업비용에 충당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류지 이 공적인 땅에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까 무려 2장이나 뒤에 있었다고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2장 뒤에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230쪽 박스에 동그라미 4번에다가는 뭐라고 써놨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라고 해놓은 거죠.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보류지에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데 채비지가 또는 보류지 명세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친구 왔어요. 공인중개사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국민 다 아는 거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도 남았지. 아무튼 뭐 그러면서요. 너 고생하니까 내가 오늘 밥 사줄게. 뭐 먹을래? 짱깨집 갈까? 짬뽕 먹을래? 짱깨집 갈까? 중국 음식점을 갈래? 짜장면을 먹을래? 말이 맞아요? 중국 음식점에는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하는 거죠. 채비지가 뭐예요? 보류 중에 일부라고요. 근데 지네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거고요. 예.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먼저 칠판 보시면 칠판에 여기는 땅 대신에 땅 아까 평면 환지라고 읽었죠. 근데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채 받는 것을 동그라미 5번 뭐라고 하고요?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말은 소련말이고 땅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건물이 있어도 할 수 있고 건물주인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어차피 새 아파트를 짓고 좀 더 여유 있게 짓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기까지가 있고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231쪽에 양괄 2번에 반괄 1번은 출범무시하고요. A에게 그러니까 지금 양괄호 2번 이름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죠. 이름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찍어주려면 인 거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A한테 어느 땅을 줄 거냐고요. 저 귀퉁이 땅이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한테 저 귀퉁이 땅을 준 거죠. 뭐 그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 그러니까 이 사거리 땅은 몇 개밖에 안 되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는 게 A에게 이 중에 어느 땅을 찍어 줄 거냐고요. 새 땅을 찍어 줄 거면 어느 땅을 찍어 줄 건지 어느 땅을 찍어 줄 건지 그러면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져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위치 그 자리 비슷하게 지목 그러니까 대이면 대, 전답과수이면 전답과수원 면적은 지금 이걸로 하면은 50%가 적용되는 거죠. 50% 토질 빨간 황토기냐 버글버글 자갈밭이냐 수리수리 마수리는 뭐고요? 물이 잘 들어오냐 빠지냐 잘 들어오고 잘 빠지냐 아니면 물이 꽉 막혀 있냐 이용 상황 사람이 얼마나 쓰고 있냐 환경 주변은 어쩌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참고사항 중에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평면 환지와 작은 2번 입체 환지를 보셨고 동그라미 3번 평가식과 면적식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들으셨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메모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번만 들으셔도 됩니다. A가 그러니까 어디요? 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마을 구판장은 있잖아요. 마을 구판장, 그러니까 상가 땅 1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따지면 얼마가 되고요? 1억이 될 거고요. B는 저 뒤탱이 땅 2면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고요. 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격 따지면 얼마가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B가 나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B가 나 1000제곱미터였는데 반토막 500제곱미터 가져가는데 너 A 너도 1000제곱미터네? 나도 1000제곱미터였고 그러니까 A 너도 500제곱미터 가져가. 면적만 따지는 게 그게 뭐고요? 면적식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A면 너도 1000제곱미터 나도 1000제곱미터니까 너도 500제곱미터 나도 500제곱미터 그러실래요? 아니잖아. 택도 없는 소리. 너는 1000만 원짜리 땅 너는 1000만 원짜리 땅으로 200제곱미터 가져가면 나는 1억짜리 땅 주 있으니까 나는 2000제곱미터는 가져가야지 이럴 거잖아요. 이게 뭐고요? 평가식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뭐고요? 면적식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원칙이요? 당연히 가격대로 해야 되는 거죠. 땅의 가치에 따라서 새 땅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적식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없을 때요. 가격 차이나 땅의 성격 차이가 없을 때 그야말로 경지정리 사업 때요. 노녀 그러니까 김제평야 어느 한 구석을 보시자고요. 삐뚤빼뚤 논두렁이 있는데 경운기 다니게 빤듯하게 선 긋자고요. 그러면 옛날 논이나 새 논이나 무슨 차이 있어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논이나 저 옆 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럴 때에는 땅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이 차이가 별로 없을 때에는 뭐로 해도 되는 거고요. 면적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생기니까
평가식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정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그러니까 231쪽 제일 위에 양과 1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 방과 1번 적응 환지에 옛날 땅 새 땅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치 그 자리 그대로 지목 전답과 수원 대면 대 면적은 50%고요. 토질 버글버글 자갈밭 빨간 황토 지금 이런 표현 수리 마수리 지금 이런 게 다 뭐예요? 경지정리 논밭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논밭에서 출발된 그런 제도인 겁니다. 뭐 그냥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요즘에는 안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이제 다음 쪽 오셔서 이제 233쪽에 오시면 환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가식으로 하면 간단해요. 여기 써질 규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 다 매겨서 감정평가해서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맞춤한 땅으로 찍어가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당초 시작 자체가 면적식 경지정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쪽에 대한 얘기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면적식 경지정리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 기본 취지를 잘 좀 이해는 하셔야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니까 233쪽에 방과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환지 부지정 그러니까 그 꽃바탕에 그러니까 신청 동의 표시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표시요. 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본문에서 옆에 두 번째 칸 설명해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표시요.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표시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뒷문장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현재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대신에 그러니까 새 토지로 지금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새 토지를 뭐라고 하고요? 환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는 개인에게 땅 주는 비율이 얼마가 되고요? 50%인 거죠. 50%로 해서 아까 아까 이제 적응한지요. 먼저 한 예로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500을 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게 있는데 두 번째로 토지 소유자가 나 안 받을란다 할 수가 있다고요.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새 땅을 안 받는다. 새 땅을 안 받는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죠. 안 받는데 이거 여기 지금 A 사람 B로 하자고요. A, B 이 사람 여기 저기 A, B가 있었으니까 A로 하고 C로 하죠. C가 새 땅을 갖고 있었는데 나 안 받을게. 잘 써, 잘 보탰어. 나는 갈게. 그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안 받는 대신에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돈 받아서 나가겠다고요. 뭐 사업하는데 한 2, 3년 걸린다고 그러고 동네 시끌시끌해진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냥 시골 딸내미한테 내려갈 테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는 이 사람 땅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요. 500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아이고 서운해서 어떡해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그렇게 정들었는데 새마을에서도 새로 생기는 마을에서도 같이 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꼭 내려가야 된다고 잘 가 그러면 빠이빠이 뭐 돈 주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이 동네 들리면 들려 그러니까 연락하고 들려 그러니까 커피라도 같이 마시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나 간부들은 아주 서운해할까요? 아주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아싸! 이 사람에게 500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500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에 대한 돈을 줄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500을 준다고 치죠. 이걸 조합원에서는 내부 원가 계산이 되지만 이 500 돈 주고 이 500을 다른 사람 일반인에게 내다 팔면 얼마는 돼요? 2,500은 될 거죠. 나가시라고요. 신도시 땅이요. 신도시 땅이요. 여기는 원가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 원가로 받아가는 겁니다. 나가시라고. 그냥 뭐 좋아. 마싸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신청동에 의한 환지 부지정의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요. 두 번째요. 과소 표시요.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그러니까 보면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워낙 작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D가 지금 A는 1000제곱미터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500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D는 100을 갖고 있다고요. 100을 갖고 있으면 50% 50을 줄까요? 50%면 50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50이면 얼마예요? 77 뺑기 7 77 49 거기다가 뭘 지어요?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새로 생기는 땅의 기본 면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또 다음 쪽에 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다음 장 잠깐 보시죠. 다음 쪽이에요. 234쪽에 박스 동그라미 2번 박스 아래 참고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 보면 과소토지 기준되는 면적은 다음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작은 1번 과소토지 기준되는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표시요. 그냥 그걸 표시하시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0조는 다 아시죠? 혹시 몰라요? 네, 모르면 쓰시고요. 밀크 쏘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80조 그 앞에다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60, 150, 200 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아무리 땅을 작게 쪼개도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77, 49 그 땅으로 놓으면은 거기 땅 주인이 되면은 내 땅이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요만한 땅에다 뭐 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기본 숫자 60, 150, 200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 자체가 또 엄청 작은 거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숫자는 아니라고요. 옛날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외정 때 숫자입니다. 뭐 그런데요. 8864잖아요. 8m 8m 그거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택가 보면은 딱 그냥 고만한 모양들이잖아요. 차인데 겨우 주차 들어가는 옛날에 주차장도 없었으니까요. 앞에 조그만 화단 있고 수도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집 한 채 있고 좀 돈 벌어서 2층까지 집 하나 올리고 뭐 이제 그런 정도 고만한 집 그런 크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자고요. 이 사람은 반토막 내면 얼마를 주게 돼요? 50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찌그만 땅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정 선 아래는 새 땅을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과소토지에 대해서 환지 부지정을 한다는 거죠. 다시 앞장 오시고요. 233쪽에 방과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환지 부지정에 이제 세 번째 칸이요. 공공시설의 첫 번째 칸에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표시요.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로 인한 환지 부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 용도 폐지에다가는 도서관 이사 쓰시고요. 도서관이 이리로 이사 왔습니다. 보면요. 시행자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표시요.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종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표시요.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표시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거 되어 있고요. 7번 보시죠. 옛날 그 면사무소 옆에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에 책 20권 이렇게 쌓아놓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뭐 여기 지금 앞에 여기도 도서관도 들어오나요? 다 요가만 들어오나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어디에 큰 도서관이 새로 생겼다고 치죠. 도서관 얼마나 요즘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요. 그러니까 새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도서관 이리로 이사가면 되죠. 도서관이 이사가면 되잖아요. 책 옮겨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새 컴퓨터들 좋은 컴퓨터로 새로 마련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장이 도서관 관장이
그 자리에 깃발 꽂고 앉아갖고 나 여기다 도서관 땅 또 줘. 또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저씨 뭐요? 빨리 가. 이사 가면 빨리 쫓아가셔야지. 뭐 하고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가. 이사 가면 됐지. 여기다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도서관은 이사 갔으면 된 겁니다. 대체되는 공공시설, 기능을 대신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섰으니까 그 자리는 환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환지 부지정의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또 이제 위에 대한 예외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넘어와서요. 동그라미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증환지 표시요. 증환지. 또 아래 감환지 또 표시하시고요. 감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표시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까지요. 면적을 줄여서 표시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뭐 이 경우 과수토지 기준되는 면적은 대통령 정한법에서 시행규약과 규약정관 시행규정을 정한다는 게 아까 보셨던 60, 150, 200 아래 써진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 뭐 F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F라는 사람이 옛날에 300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새 땅 주는 비율이 몇 %라고요? 50%인 거죠. 50%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얼마를 그러니까 50% 정해졌으니까 반드시 150 줘야 된다. 50% 반드시 시켜야 된다. OX. X요.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요. 예, X입니다. 만약에 50%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 가진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되고요? 5천요. 그러니까 1237.49 가진 사람은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237.73 가진 사람은요. 지금 여기가 무슨 수제비 띄워주는 거예요? 새 땅을요. 수제비 한 뭉탱이 해갖고요. 띄워주는데 좀 모자라면 조금 더 얹어주고요. 좀 커보면 좀 수제비 띄워내고요. 수제비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에서 이미 반듯하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쪽은 공적시설이 들어올 땅이고 가장 큰 토막, 이제 아파트 단지 정도가 들어설 땅이겠죠. 가장 큰 토막 4천, 그 다음 토막 2천,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으로 해서 선을 반듯하게 그어놨겠죠. 그래서 반듯하게 정해진 새 땅으로 맞춰주는 거지 수제비 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반듯하게 정해진 땅에 자리만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치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숫자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60, 150, 200 이제 그것에 어긋나지는 않은 거죠. 된 겁니다. 저희가 저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300 가진 사람에게는 비율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150을 줘야 되는데 저게 지금 150짜리 땅이 없잖아요. 150에 가장 가까운 땅 얼마를 줄 수 있는 거예요? 200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을 더 얹어서 200짜리 땅으로 맞춰 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무슨 환지요? 증환지가 되고 이걸로 빠이빠이? 안 되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150 받아야 되는데 땅을 50을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50에 대한 돈을 내서 깨끗하게 계산을 끝내야죠.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계산 끝내는 돈 뭐를 내야 되고요? 청산금을 내야 됩니다. 그 증환지 앞에 왼쪽 빈칸에다가 청산금 쓰시고요.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환지 역시 마찬가지죠. 주희라는 사람이 만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만제곱미터 갖고 있고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5천을 줘야 되는데 여기 반듯반듯하게 정리돼서는 가장 큰 토막이 얼마예요? 4천이죠. 그러니까 4천 작게 4천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원가로 받아서 그거 팔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화가 나서 막 부퉁부퉁 하겠죠. 화내지 마. 그래도 네가 우리 동네 제일 땅 부자예요. 그래서 4천으로 줄 수가 있다고요. 기준보다 4천이니까 줄어들었다. 무슨 환지요? 감환지. 그럼 이 사람 5천 받아야 되는데 땅은 4천을 받았으니까 1000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1000에 대한 돈을 받아내는데 역시 조합하고 개인 간에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뭘 받아야 되고요. 청산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잠깐 짚었습니다만 위지면 토수리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것들을 다 따지는데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을 줄 때 이것저것 다 따졌는데 한 푼 주고받을 것 없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아예 없는 거죠. 0.0001%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죠. 대부분 다 얼마라도 뭐가 생기게 돼요. 청산이 생기게 되죠. 옛날 땅 주인이 새 땅을 받아갈 때는 얼마라도 계산해서 딱 저기다 맞춰야 되니까 청산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그러니까 책 다시 보시면 책 2장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 2장 앞으로 가셔서 230쪽에 제6절 네모 1번 양괄호 1번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종전 토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한 거죠. 칠판요. 종전 토지는 아무래도 얼마가 됐든 간에 뭐가 다 생기게 되니까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종전 토지를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렇게 부른 겁니다. 보셨고요. 234쪽이요. 아래 참고 중에서는 그걸 보셨으면 됐고 다음 쪽이요.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만 보면 끝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용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용지에다가 도로 등 쓰시고요.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땡땡 공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표시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계획의 원칙적인 작성 기준 표시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표시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요. 환지가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를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빨간 땅 공적인 땅이 아니라 요 하얀 쪽 개인 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쪽을 줄 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등등해서 면적이 몇 %고요? 50% 등인 거죠. 개인에게 새 땅 줄 때 50% 등을 적용하는 거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습니다. 논두렁은 개인 거 아니죠. 지역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에요. 논두렁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OX. 논두렁에서요. 지금 논두렁 경운기도 못 다니고 있었는데 논두렁 반절로 줄어들면 이제 깨금발로 댕겨요. 왜 개인 땅이 반절로 줄어들어요? 공공시설이 확 늘어났으니까요. 신장로가 들어선 거죠. 여기에다가는 옛날 논두렁 대신에 50%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죠. 개인에게 줄 때 위지면 토수리환 그것을 적용하는 거지. 공적시설은 그런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준 50%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필요한 대로 빵빵하게 잡는 거지 개인에게 적용하는 50%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이제 뭐 아까 동그라미 4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옛날에는 빨간 땅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라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정해져서 땅이 빠져나가는 것도 환지계획의 한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하나만 더 봐야 되네요. 양괄호 3번 입체환지 반괄호 1번 입체환지 시행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표시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표시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거죠. 아파트 한 채를 받으면 101동 307호 콘크리트만이 아니라 대지 지분도 갖게 되잖아요. 그게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공유 지분, 대지 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지가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나 토지 싫어. 또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당연히 건축물로 가게 되겠죠. 토지 말고 그냥 나 아파트로 들어갈래.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괄호 2번은 다음에 보시고요. 그 아래 반괄호 3번 X 다음 쪽에요. 반괄호 4번 X까지요. 거기까지고요. 왜 여기가 X냐면
이거는 도시정비법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져요. 개발법의 환지는 토지 대신에 토지이죠. 여기 건물 딱 한 번 얘기가 나왔죠.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거니까 여기는 건물이 많지 않다고요. 건물을 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의 환권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오랜 주택가, 오래된 주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건축물을 받게 된다. 요것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계속 서로 물려 돌아가요. 토지 대신에 토지. 그런데 70년대 집 지어줘서요. 오래된 그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기네 동네요. 응답하라 1988 태기네 동네 그런 쪽이요. 건물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이 다 들어섰고 싹 철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중에 요것만 그대로 복사해 왔다고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축물을 줄 수도 있다. 요것만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무슨 법에 써놨어요? 개발법에 써놓은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리 가고 또다시 이리 오고 주고받고 하는 거여서 이 내용은 입체 환지는 여기서 보실 필요가 없고 도시정비법에서 보시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7쪽 뒤로 해서요. 한두 가지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아무튼 그 뒷내용은 다음 내용이고 환지사업이요.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내 마무리요. 지났군요. 수용 때는 계획 2개만 세우고 뺐으면 되고 환지 때는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까지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좀 설명이 길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순환에 또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